네, 안녕하세요. 혹시 잘 들리실까요? 네, 저희 조금 더 들어오실 때까지 조금만 기다릴게요. 네, 저희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DNA 입시대 입시 컨설턴트와 올라운드 관리 매니저를 맡고 있는 오진미 컨설턴트입니다. 저희 지금 곧 있으면 학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 되게 걱정이 많으시죠? 그래서 올라운드 스쿨을 어떻게 들어가 봐야 되나? 혼자 시켜야 되나? 되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그거를 좀 해소해 드리고자 제가 이 자리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저희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저희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이자 가장 중요한 거죠. 성적. 저희 성적이 오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뭘까요?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되게 좋은 학원을 다닌다. 나에게 잘 맞는 학원을 다닌다. 숙제를 잘해간다. 공부 시간을 늘린다. 오답 아니면 오답을 잘해간다. 예습 복습을 잘해간다. 되게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이제 일명 제 담당으로 오는 우리 진미쌤 반 학생들의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제가 우리 친구들을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복습에 관한 방법은요. 제가 경험하기도 했고 제 친구가 검증해준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그 방법을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저희 사실 복습도 전략이 필요해요. 저희 학기 중에 딱 들어가면 학교 끝나고 4시에 밥을 먹고 잠깐 학원에 갔다 오면 벌써 10시가 돼 있고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은 주말 이틀뿐인데 주말은 또 이틀밖에 안 돼요. 그렇죠? 또 학원 갔다 오면 하루가 너무 금방 지나가고 그래서 그 조금밖에 없는 공부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면서 수업도 사실 수업이라는 게 150% 효율을 내야 우리가 돈 낸 의미가 있고 우리 친구가 수업을 듣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때 복습이 필요한 겁니다. 150% 효율을 내기 위해서. 그러면 150% 효율을 어떻게 낼 수 있냐? 제가 국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되게 많은 전략이 있어요. 사실 근데 가장 고민이신 게 솔직히 우리 친구들이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하는 게 사실 수학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학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사실 이 수학의 3스텝이라는 게 일명 잠시 제 친구들 얘기를 해드리자면 제 친구들 중에 수사 모임이 있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이 친구는 저랑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같은 반이었던 친구였는데 수사, 일명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수학 내신을 4등급을 맞았고요. 모의고사도 한 번도 빠짐없이 4등급을 맞았어요. 정말 3등급이 될 수도 있고 5등급이 될 수도 있을 법했는데 항상 4등급인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결론적으로 수능으로 연대 경영을 갔어요. 연대 경영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수학을 1등급을 맞았어요. 근데 3학년 1년 만에 수학을 1등급으로 올릴 수 있었던 방법이 이 수학의 3스텝이에요. 근데 이 3스텝이 제가 복습 파트에 넣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냥 문제를 풀면서 조금만 더 하면 복습까지 되는데 그렇게 하면 문제를 틀릴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 스텝 1부터 한번 볼게요. 내가 왜 틀렸는지 알기. 사실 이게 되게 엄청 장황해 보이고 되게 왜 틀렸는지 알기?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지? 라는 되게 걱정을 갖고 처음에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저랑 같이 한번 해봐요. 그래서 그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학원 자체 교재를 센으로 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 수원의 등차 수열 파트를 풀고 있는데 문제를 틀린 거예요. 그런데 틀린 거를 고치다가 느꼈대요. 뭐야, 내가 문제 푸는 방법을 몰랐네. 네, 그게 우리가 여기서 말한 내가 왜 틀렸는지 알기입니다. 내가 문제를 왜 틀렸는지 알기가 되게 간단해요, 사실. 보면 문제 푸는 방법을 모름. 이런 게 될 수도 있고요. 계산을 잘못했네. 공식을 여기다 적용을 못했네.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데 이 방법들을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기도 할 거고요.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느끼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학원 숙제를 하면서 복습을 같이 더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권이 끝났어요. 그러면 그게 벌써 1회독 스텝 1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학원에서 다른 교재로 또 다른 진도로 나갈 거고 또 다른 문제를 계속 풀러 나갈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 친구를 예를 들었으니까 계속 이 친구를 예를 들어서 말을 하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센을 다 풀고 그 다음에 고쟁이 문제를 지금 풀고 있어요. 근데 고쟁이로 1회독을 하면서 2회독을 센으로 하는 거예요. 틀린 문제 다시 풀어보기. 이 틀린 문제 다시 풀어보기는 제가 가장 이 스텝 2까지만 하면 성적이 많이 오른다라고 정말 다 장담할 수 있는 파트인데요. 이 스텝 2가 이 틀린 문제만 다시 풀어보면 돼요. 맞은 문제는 사실 우리가 개념만 배우고 새로운 유형을 낯선 문제로 풀었는데 맞췄다. 그거는 내신에서도 맞고 모의고사에서도 맞고 수능에서도 그 유형은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틀렸다는 거는 이 유형이 약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맨 앞부터 다시 틀린 것만 다시 풀어봅니다. 그래서 다시 채점을 하겠죠. 아, 이 문제는 또 틀렸네. 또 왜 틀렸지? 스텝 1과 똑같이 또 왜 틀렸는지를 보는 거예요. 네, 맞았으면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또 스텝 2를 진행을 하면 벌써 2회독이 끝났죠. 저희 친구 중에 딱 스텝 2까지 하고 레벨 테스트를 본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겨울방학에 들어올 때 사실 레벨 테스트를 떨어져서 개인 과외를 했던 친구인데 딱 스텝 2까지 저랑 같이 하고 레벨 테스트 보고 레벨 테스트를 합격을 했대요. 그리고 이 친구도 느낀 거죠. 아, 수학 문제 푸는 게 달라졌어요. 아, 나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이렇게 복습하면 되는구나. 이런 거를 저희가 지금 알려주고 있고요. 스텝 3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친구들에게 되게 어려운 교재는 많이 권해요. 고쟁이 정도 난이도부터는 스텝 3까지 하는 게 너무 좋다. 근데 센 같은 난이도, 저희가 레벨을 딱 판단이 되잖아요. 사실 딱 뭐 마풀이나 개념 원리, 센 정도는 저희 2회독까지만 해도 충분하고요. 저희 3회독으로 넘어가서 3회독까지 하는 교재는 그런 교재예요. 나의 아킬레스건을 만들 수 있는, 내 아킬레스건만 딱 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서 딱 3회독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똑같이 3번을 풀었는데 3번을 다 틀렸다.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시중에 아는 오답 노트 있잖아요. 문제 쓰고 이거는 어떤 유형이다. 이거는 어떻게 풀었는데 오답은 어떻게 답지에서 어떻게 하더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를 쭉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정리만 한다면 그 범위에 대해서는 그 책만, 그 노트만 들고 다니면 틀릴 문제가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 본인 교재에 그 오답 노트 만든 것만 갖고 가서 봐요. 그래서 수업 시험 보기 전에 그냥 한 번씩 쭉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유형이 약하구나. 이런 유형 때는 이렇게 풀어야지. 그러면서 다시 상기를 하고 시험을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수학 복습을 어떻게 할지. 근데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 수학의 3스텝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살짝 약한 친구들, 수학이 한 4등급 정도 된다, 아니면 수학에 자신감이 없다 하는 친구들의 경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아마 수학을 정말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일명 메디컬 라인을 가고 싶다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가 다른 또 공부 방식으로 진행을 하니까요. 네, 혹시 그런 거, 뭐, 나는 우리 자녀는 1등급인데 1등급은 수학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이런 거는 저희 또 Q&A에 남겨주시면,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저희 두 번째, 이게 제가 가장 컨설팅 중에 많이 받은 질문인데요. 저한테 딱 와서 그래요. 선생님, 방학 중에는 시간이 많아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학기 중에는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사실 정말 학기 중에는 시간이 없어요. 진짜 하루가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 오면 이미 밤이에요. 이미 10시가 넘어 있어요. 정말 그래서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학기 중에. 왜냐면 저희가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곧 있으면 모의고사 보는데 또 수시 준비하는데 모의고사 버릴 수 없잖아요. 모의고사도 잘 봐야 되는데 모의고사 끝나면 바로 또 중간고사래요. 그럼 중간고사 공부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달 반 정도 남짓한 시간밖에 없으니까 친구들이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멀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멀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 N수생들이랑 싸워야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친구가 경쟁자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 N수생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의 경쟁자인데, 그 친구들은 일명 N수생 친구들은 학교에 가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은 교복을 입고 예쁜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가서 수업을 듣고 오는데, 우리 N수생 친구들은 아침에 가서 정시용 수업을 듣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비교적 정시 N수생들보다 공부 시간이 조금밖에 될 수 없어요. 그거는 맞는 사실인데, 그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N수생 이길 수 있죠. 왜 못 이겨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못 이겨요? 우리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방법들을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계획의 3스텝인데, 사실 계획을 처음 짜는 친구들은 정말 나 계획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계획 한 번도 안 세워봤어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제가 같이 옆에서 정말 하나하나 짜줘요. 정말 스텝 1부터 제가 다 같이 해줘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 3스텝을 제가 이렇게 만든 이유는 우리 친구들이 한 두세 달 같이 저랑 그렇게 같이 짜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다 보면 이제 본인이 아는 거예요. 나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는 걸 알면 제가 이렇게 알려줘요. 우리 계획 이렇게 한번 그러면 짜와봐. 쌤이랑 같이 해보자. 한번 짜와봐.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스텝 1이에요. 학교 학원 시간 포함 알기예요. 이거는 친구들이 저한테 종이로 써서 제가 1시간 시간표 쭉 뽑아주면 이렇게 체크해서 와요. 이때는 수학 수업이에요. 이때는 제가 화학 인강을 무슨 일이 있어도 들을 거예요. 수학 수업이 월수금 이렇게 있고요. 국어 수업도 있고, 전 영어 수업도 있고, 이렇게 과학 수업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일단 1차로 학원이 구성이 돼 있어요. 이 핑크 색깔 있는 시간표는 우리 친구 겨울방학 시간표고요. 여기 지금 회색으로 돼 있는 거는 지금 학기 중에 이렇게 학원을 다니겠다라는 거고, 이 나머지 시간을 저와 함께 채우는 거예요. 이제 스텝 2로 가볼게요. 학원 숙제하는데 걸리는 시간 알기인데요. 여기가 우리 친구들이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 왜냐면 학원 숙제를 하는 게 솔직히 딱 보면 몇 시간 정도 걸리겠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가 오답까지 다 하는 시간, 개념을 다시 복습을 하고, 저희 수학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과목은 다시 복습을 무조건 한번 해야 돼요. 왜냐면 당일날 수업을 들었을 땐 다 기억이 나요. 네. 이거 들었어. 맞아. 이거 했어. 막 그러는데 다음날 책을 피면 맞아. 이거 했던 것 같아. 라고 친구들이 우리가 과거형을 많이 써요. 맞아. 했었어. 맞아. 이때 선생님이 분필을 부러뜨렸던 것 같아. 하면서 막 우리 친구들의 기억이 조금씩 퍼센테이지가 떨어지고 있어요. 사실 막 첫날에 복습을 다 하면 100% 우리가 가져가는 건데, 그 다음날 복습을 하면 사실 80%밖에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를 150으로 올리려면 저희가 되게 치밀하게 이렇게 복습 위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복습도 해야 되고, 이렇게 계획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자, 스텝 2 학원 숙제하는데 걸리는 시간 알기는, 우리 친구들이 수학을 예로 들게요. 수학 숙제를 쭉 해봐요. 쭉 하다가 오답까지 했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리네. 한 3시간, 3시간 반 정도 걸리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본인이 하는 거를 그냥 어디다 써놔도 되고, 할 때마다 저한테 알려줘도 돼요. 근데 저 학원, 월수금 가는 학원이 있는데 그 학원에 숙제를 해봤더니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걸려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 놓으면 제가 표시를 해 놓거나 하겠죠. 그럼 그게 모든 과목이, 우리 이 친구 같은 경우를 볼게요. 영어부터 끝날 마지막 날 있는 국어까지 어떻게 몇 시간이 걸리는지를 알면 일단 스텝 2가 끝납니다. 그럼 스텝 3, 자기주도 학습 시간에 공부할 내용 알기. 우리 친구들 학기 중에 숙제 빼고 할 시간 없다 그래요. 근데 하지만 있습니다. 네, 그거를 제가 발굴해주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럼 보시면 이때 만약에 숙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날 한 5시간이 남았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뭐 할까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그 5시간이 남았으면 이때 뭐 하지? 수학을 해볼까? 근데 수학 너무 많이 했어. 피곤해. 국어를 해볼까? 근데 국어 지금 풀면 집중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되게 이 고민을 하면서 시간이 많이 흐르고,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기 싫어요. 왜냐면 나는 일주일에 내가 짜는 거 다 했는데 또 공부를 해야 되네. 그래서 저희는 그것까지 정해줍니다.
사실 정해준다기보다는 친구랑 같이 얘기를 해봐요. 우리 보수 시간에 뭐 할까? 일명 보수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무조건 시간표에 보수라는 걸 넣어줘요. 그 당일날 숙제를 선생님이 50문에 더 줘서 더 들어가지고 그날 공부할 거 못했어요. 그럼 그때 저는 일요일날 제가 보수 시간에 빼주는데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에 공부를 완벽하게 해서 그 보수 시간에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이거는 제 실제 그 친구가 짜고 있던 시간표를 갖고 왔는데요. 여기 밑에 노란 색깔 보시면 남는 시간에 어떤 공부하기, 화학 워크북 풀기, 남는 시간에 뭐 하기 이런 식으로 이 친구가 이렇게 적어요. 이거는 제가 같이 정해주기도 하고 적기도 하는데 이 친구는 겨울방학 때 처음 들어온 친구인데 처음에는 제가 다 적어줬어요. 우리 그러면 그때 뭐 워크북을 풀어볼까? 아니면 쌤 틀린 걸 다시 풀어볼까? 아니면 뭐 수학 인강이 부족한 것 같으면 좀 더 들어볼까? 하면서 그런 거를 같이 이제 정하면서 했는데 이 친구가 방학 끝날 때쯤 이거는 저희 이제 방학 마지막 주 계획표였는데 그 계획표 밑에다가 본인이 써서 저한테 갖고 왔어요. 저는 이런 거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 저희가 짜주기만 하면 사실 자기 주도에 대한 본인의 힘을 못 기르는데 저희는 이렇게 조금씩 해서 이 친구가 자기주도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대학 가서도 필요한 방법이거든요. 저희 대학 때는 누군가 시간표를 짜주지 않잖아요. 대학 때는 자기가 본인이 혼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해야 되고 어떤 수업을 어떻게 들어야 될지 다 스스로 정하는데 그 방법도 사실 대비가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말하는 게 이거는 좋다고. 자기는 계획 세워가지고 이번 방학에 이렇게 알차게 보낸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시간표를 이렇게 저랑 일명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면서 계획을 세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잘 보시면 수업 빼고 제가 빨간 색깔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 다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에요. 숙제 포함한 자기주도 학습 시간인데 이 친구는 겨울방학 때 이렇게 공부를 해서 저희 수업 빼고 그냥 실 공부 시간이 제가 타이머를 친구들한테 실 공부 시간을 재라고 하는데 그 타이머에 찍힌 시간이 평균 하루에 10시간 이상 나와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친구예요. 레벨 테스트 통과한 친구. 네. 이렇게 되면 공부 성적이 안 오를 수가 없어요. 사실 오르기 싫어도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보수 시간 있잖아요. 이 보수 시간에 저희가 어떤 공부를 할지 만약에 누수가 난 과목이 있다. 그러면 이때 보수에 채우는 거고요. 누수가 없다. 그러면 이때 다른 공부, 우리가 세워놓은 다른 공부를 하는 거죠. 이 오른쪽에 있는 중간 계약 시간표는 이 친구가 왔어요. 자기는 계약해서도 이 친구도 아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공부를 했을 때 성적이 오르는 맛을 알려줘야 돼요. 너도 문제 풀면 충분히 돼. 너는 안 될 게 없어. 왜? 쌤도 했어. 쌤 머리 안 좋아. 쌤 머리 안 좋아서 영어 단어 외울 때 맨날 하기 싫어서 안 해줘서 울면서 외웠어. 근데 그런 선생님도 좋은 대학 가서 전공해서 잘 졸업해가지고 열심히 너희 이렇게 알려주고 있잖아. 선생님보다 머리 좋은 너희들이 왜 못해? 하면서 제가 제 얘기도 많이 해주면서 알려주는 게 솔직히 제일 중요한 거는 맞추는 맛이에요. 맞추는 맛, 성적 올리는 맛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계약했을 때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저한테 저는 방학 때 2월 맨 첫 번째 주를 이렇게 날리고 싶지 않다. 계획을 잘 세워야겠다. 그리고 저랑 이렇게 같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 또 좋은 점이 있죠. 우리 친구들 겨울방학 학습 시간표나 중간 계약 시간표를 이렇게 짜놓으면요. 우리 친구들 아침에 와서 저녁에 집에 갈 때 플래너를 짤 때 고민을 하지 않아요. 내일 무슨 공부하지? 오늘 무슨 공부하지? 고민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그냥 쓰면 돼요. 이 친구는 쓰는데 딱 20초 걸린다고 해요. 그냥 이렇게 있어요. 목요일날 시간표거든요. 목요일날 학교 갔다가 국어 숙제 한 다음에 생명과학 인강 듣고 수학 문제 풀고 생명과학 문제 풀어야겠다. 워크북 풀어야겠네. 그럼 이대로 그냥 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얼마나 걸렸다. 이거는 얼마나 걸렸다. 이거는 얼마나 걸렸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냥 쭉 구성해서 쓰고 그냥 이런 식으로 좀 누수가 날 것 같으면 이렇게 형광펜으로 쳐놓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한 거는 계획 세우는 거랑
복습하는 방법, 수학에 대한 거는 설명을 해드렸고요. 저희 이제 정리를 하면서 제 컨설팅 특징, 일단 진미쌤 반 우리 이쁜이들은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제가 어떻게 상담을 하는지를 정리를 해봤어요. 사실 저희가 입시 컨설턴트이기도 한데 학습 컨설턴트이기도 하고 우리 친구들 심리 상담가이기도 해요. 우리 친구들이 사실 어머님께, 학부모님께 사실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 엄마랑 우리 아빠랑 우리 학부모님들을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기대감이 있는데 내가 그걸 말하면 괜히 걱정시켜 드리는 것 같고 괜히 그러면 어머니가 괜히 나 때문에 신경 쓰일까? 라면서 그런 불안감이 있는 것들을 말을 못해서 되게 응어리를 지고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저랑 와서 하는 거죠. 이제 저한테는 얘기해도 된다는 걸 아니까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이 공부를 했는데 사실 모의고사 다 맞을 수 있었는데 하나 틀렸어요. 근데 이거를 왜 틀렸는지 모르겠고 하면서 너무 고민스럽대요. 근데 이걸 친구한테 말하기에는 하나 틀렸는데 어차피 1등급이었거든요. 하나 틀렸는데 친구한테 야 나 이거 하나 틀려서 어떡하냐 하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마저 오면서 이거 왜 틀렸을까 하면서 같이 고민도 해주고 이런 컨설팅도 하고 있고요. 약간 상담적인 면에서도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제 특징을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한다의 마법이 있어요. 저희 오답 노트 틀린 거 다시 고쳐야 되는 것도 중요한 것도 알고 저희 계획 세워서 해야 학습이 되게 체계적으로 잘 된다는 것도 알잖아요. 근데 이거를 혼자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사실 이 입시라는 거를 마라톤으로 예를 들어보면 제가 지금 손을 잡고 같이 뛰고 있는 거예요. 네, 페이스 조절을 제가 시키면서 지금은 살짝 천천히 뛰어야 돼. 지금은 빨리 뛰어야 돼. 지금은 일단 숨을 고르고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그 한 달을 같이 시키는 거예요. 오답을 한다, 틀린 거를 고치는 걸 한다,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한다. 이런 한 달을 해주는 마법이고요. 공부 자신감은 제가 항상 친구들한테 말하는 게 있어요. 사실 속된 말이긴 한데 쫄지 말라 그래요. 이 문제에 쫄지 마, 이 과목에 쫄지 마. 왜 쫄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봐라, 대학 이제 고3 때 봐. 지금 너 시험 끝나고 봐봐. 너 지금 고민했던 이거 못 풀어야 하는 문제들 이거 뭐야 왜 틀렸지? 하면서 정말 그렇게 된다 하면서 제가 계속 할 수 있다는 공부 자신감을 넣어주는데 이 공부 자신감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이 나 못해 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사실 이 뇌에서 작용하는 게 커서 난 못해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 문제에 겁을 먹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문제인데도 틀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가 자신감을 쭉쭉 올려주고 일명 계속 박수 쳐줘요. 너무 잘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겁먹던 친구들도 되네? 하네? 하면서 정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신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제 담당 친구들한테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친구들이 수학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국어를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국어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어요. 문제를 푸니까 시간이 줄어드네. 비문학 20분 걸리던 문제가 갑자기 8분으로 줄어드네. 나 할 수 있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하면서 그 자신감을 키워주는 컨설팅도 하고 있고요. 오답을 통한 객관화는 사실 저는 제가 공부를 하는 우리 입장이면 사실 몰라요. 이거를 어떻게 객관화해야 되는지. 사실 문제를 풀 때 그러잖아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봐야 된다 문제를. 근데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 몰랐어요. 그 방법을. 정말 내가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한 발자국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봐? 난 모르겠는데? 하면서 정말 그랬는데 이 방법이 제가 봐주는 거죠. 우리 친구들 오답을 통한 객관화는 사실 같이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한테 이렇게 하면 좋아, 이렇게 하면 좋아 하면서 같이 객관화를 해가면서 우리 친구랑 제가 같이 발전하는 방법이고요. 자기 주도와 누수 없는 계획은요. 제 계획 세워주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공부해라.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한번 짜볼까? 하면서 그 주에 누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누수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면 그 다음 주에 대한 진도가 계속 밀려요. 그렇게 되면 갑자기 누수가 대량으로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함도 있고 이렇게 계획을 딱 하면서 누수 없이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 친구들이 더 많은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보수 시간에 누수가 없이 공부를 하면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이 앞서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자기 주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짜주면 고민 안 하고 이땐 이때 이거 해야겠다 하면서 자기 주도가 안 하려고 해도 사실 해지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친구들한테 사실 하나만 딱 갖고 오라 그래요. 제가 초기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딱 첫 마디가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친구 나중에 뭐 할 거야? 뭐 되고 싶어? 이런 말도 하고, 우리 대학 어디 가고 싶어? 라도 하고, 혹시 어느 학과 가고 싶어?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요. 제가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친구가 연대에 가고 싶대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봄에 캠퍼스를 가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연대가. 저 그래서 연대 갈 거예요. 네, 그것도 의지예요. 네, 그리고 저 생명과학이 너무 좋아요. 생명과학과 가고 싶어요. 네, 그런 것도 의지고, 맞아, 저 대학 갈 거예요. 네, 근데 저 열심히 그냥 아무 대학에도 상관없는데 대학 갈 거예요. 네, 그것도 의지예요. 우리 그냥 대학을 가야 한다는 의지. 사실 저희가 대입 성공을 위해서 이 자리 이렇게 영상도 보고 계시는 거고, 저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대입의 대자가 대학의 대자잖아요. 그렇죠? 이 대학을 성공하려면 우리 친구가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대학 갈 거야. 네, 어느 학과 갈 거야. 이 정도만 갖고 있으면 제가 5가지로 해가지고 이 육각형을 완성시켜가지고 대입 성공이란 거를 제가 잘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컨설팅 특징 설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저희 지금부터 Q&A 받아볼 텐데,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는 조금 이제 성적을 높게 올려야 되는 학생들을 위한 특징들이었고요. 만약에 제 자녀는 우리 학생은 뭐 1등급이다. 올 1등급인데 뭐 이런 고민이 있다. 근데 이런 거를 어떻게 해주실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되고요. 올라운드에 대한 궁금증도 괜찮고요. 저희 되게 그냥 사실 저는 어떤 학부모님인지 몰라요. 네, 사실 정말 몰라요. 그냥 누군지도 안 물어볼 거고요. 뭐 어떤 학부모인지도 안 물어볼 거고, 정말 궁금하신 거, 정말 우리 학생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여쭤보셔도 되고, 지금 학생이 이 정도 등급인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수학이 몇 등급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거 물어보셔도 되고, 되게 자유롭게 궁금한 거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저희 한 1분만 기다려 볼게요. 네, 저희 지금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관리하는 학생들이 많으신가요? 관리하는 학생들이 많으신가요? 네, 저는 지금 관리하는 학생들이 10명 조금 넘게 있고요. 우리 친구들, 네, 10명 조금 넘게 지금 있는 상황이고, 문과도 있고 이과도 있고 되게 다양한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몇 학년부터 입반이 가능한가요? 저희 현재는 지금 고등학교 예비 고1부터 고3까지 받고 있습니다. 네, 일주일 중 선생님과 만나는 시간은 언제가 되나요? 저희 이거는 우리 친구 스케줄에 따라 제가 대부분 맞추고 있어요. 사실 저보다는 우리 친구들이 더 바쁘게 계속 학원도 다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같이 상담을 하면서 물어봐요. 언제가 제일 공부가 안 돼? 사실 이거는 저희 반 친구들은 정말 다 이렇게 짰거든요. 언제가 제일 공부가 안 돼? 언제가 제일 졸려? 그럴 때가 있어요. 언제가 가장 우리 이쁜이를 심란하게 하면서 하면 우리 친구들이 말해요. 점심시간 끝나고도 있고요. 저녁시간 끝나고도 있고,
엄청 아침 시간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우리 친구들 원하는 시간대에 제가 최대한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남학생, 여학생들이 몇 명씩인지, 네, 일단 제 담당 학생들은 거의 5대5 지금 비율로 있고요. 네,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도 질문이 가능한가요? 저희가 사실 공부하다 모르는 게 이거는 이렇게 풀어서 답이 이거야 라고 알려드리진 않아요. 사실 그거는 사실 저희가 학원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건 있어요. 아, 이거를 계속 이런 유형을 틀린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서 그런 학습적인 저희가 로드는 잡아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혹시 저희가 원래 올라운드 학습과는 1층에 남녀 합반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 3월 2일부터는 1층과 2층에 각각 우리 이제 성별을 구분해 가지고 이제 학습을 저희가 할 예정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네, 그리고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올라운드에 대한 궁금하신 점도 괜찮아요. 네. 아, 그리고 저는 수시인 친구들도 있고 정시인 친구들도 있는데 저희 뭐 수시랑 정시랑 컨설팅이 똑같이 들어갈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혹시 말씀드리면 저희는 정말 수시랑 정시만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친구들마다 제가 지금 10명의 친구가 있다고 하면 10명의 친구가 다 관리하는 방식이 달라요. 왜냐면 우리 친구들마다 다 달라서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을 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우리 친구를 가장 편안하게 좋은 성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거다 보니 우리 친구들의 방법이 다 다르다. 그래서 우리 자녀는 수시만 해서 정시는 필요 없는데 정시도 해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수시 기간에 수시를 해주는 거 아니야? 네, 우리 애는 정시만 하면 되는데 라는 그런 걱정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저희 이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 문의사항 있으시면 여기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거든요. 02-3454-1150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설명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네, 저희 질문을 제가 아직 끝나다가 봐버려가지고 잠깐만 해드릴게요. 저 학종 관련해서 컨설팅도 해주시나요? 라고 하시는데, 네, 해드립니다. 저희는 입시 컨설턴트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올라운드 학습관에 몰입형으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학종 관련해서 상담해드리고, 정시에 관련해서 상담해드리고, 뭐 수행평가 이런 것도 저희가 다 도와주고 있어요. 네, 그러면 네, 스케줄 작성은 어느 정도 지도 받으면 스스로 잘 작성을 하나요? 네, 이게 저희 학생들마다 다르긴 한데요. 저희가 처음에는 저희가 짜주긴 하지만 스스로 조금씩 시켜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 2달 정도 되면 우리 친구가 스스로 짜서 오면 제가 수정할 게 거의 없을 정도로 되는 친구들도 있고요. 만약에 저는 혼자 하기가 불안해서 쌤이 계속 짜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같이 도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서 이제 내가 혼자 짜보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 정말 한 달 안에도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그러면 저희 혹시 1분만 딱 기다려 봤다가 네, 방송 종료할게요. 네, 저 35분 돼가지고 저희 질문 더 없으시면 네, 지금 이렇게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오진미